미국이 충격을 받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문제는 언제부터였느냐가 아니라 언제 그 신호를 읽기 시작했느냐였다. KF-21이 처음 공개됐을 때 미국은 이 전투기를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한국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지만 판을 흔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인식은 점점 무너졌다. 미국이 진짜로 놀란 지점은 기체의 외형도 아니었고 세대 구분도 아니었다. KF-21이 보여준 것은 미국이 독점해왔다고 믿었던 전투기 전쟁의 규칙을 한국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의 불안은 공식 발표가 아니라 내부 분석에서 먼저 드러났다. KF-21 개발 일정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동안 미군 내부 보고서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의 문장이 등장한다. 한국은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곧 위협평가로 전환됐다. KF-21은 F-35를 직접 대체하는 전투기가 아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KF-21은 F-35가 서 있는 전장을 다른 방식으로 잠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한국의 선택이었다. 한국은 모든 것을 스텔스로 올인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적인 생존성과 대량 운용,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전투라는 방향을 명확히 잡았다. 이는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F-35는 압도적인 기술 집약체지만 동시에 매우 비싸고 유지가 복잡하다. 미국조차 모든 전장을 F-35 하나로 채울 수는 없다. 그런데 KF-21은 그 공백을 정확히 겨냥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결과였다. KF-21 개발 과정에서 미국이 느낀 첫 번째 충격은 속도였다. 보통 전투기 개발은 일정이 미끄러진다. 기술 문제, 예산 문제, 정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KF-21은 큰 파열 없이 단계를 밟아갔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이 향상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투기 개발의 실패 요인을 이미 학습하고 피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미국은 여기서 불길함을 느꼈다. 한국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뒤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두 번째 충격은 전술 개념이었다. KF-21은 혼자 싸우는 전투기가 아니다. 이 전투기는 처음부터 다수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다. 즉, 한 대의 슈퍼 전투기가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며 센서와 무장을 공유하는 구조다. 이는 F-35의 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F-35는 한 대 한 대가 매우 강력하지만 동시에 그 강력함을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반면 KF-21은 다수의 기체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전장을 덮는 방식이다. 미국 입장에서 이 개념은 매우 불편하다. 왜냐하면 이는 F-35의 가장 큰 장점인 정보 우위를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미국이 특히 주시한 것은 한국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이었다. KF-21은 공식적으로는 중간 단계의 전투기라고 불린다. 그러나 내부 구조를 보면 확장성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블록 개념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투기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장치다. 미국은 이 점을 정확히 읽었다. 지금의 KF-21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KF-21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전투기는 시간이 갈수록 F-35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 충격은 정치적 파급력이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동맹구조 안에서 미묘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미국은 첨단 전투기를 통해 동맹국을 묶어왔다. 그러나 KF-21이 등장하면서 일부 국가는 선택지를 갖게 됐다. 미국산 전투기만이 답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의 문제다. 미국은 이 지점을 가장 경계한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KF-21을 위협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정하는 순간 미국이 만들어온 항공 질서에 균열이 생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됐다. KF-21이 어떤 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F-35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어떤 조합으로 투입될 때 가장 위험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충격의 본질이다. KF-21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전투기의 잠재력을 증명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미국은 왜 지금까지 침묵해왔는가? 답은 단순하다. KF-21은 아직 선언적인 위협이 아니다. 그러나 충분히 계산해야 할 변수다. 미국은 항상 변수가 체계로 발전하기 전에 관리하려 한다. KF-21은 그 경계선 위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F-35의 절대적 우위라는 서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KF-21은 F-35를 흉내내지 않았다. 오히려 F-35가 가지지 못한 방향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미국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은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KF-21이 미국을 불안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는
이 전투기가 F-35를 따라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때 결국 자국의 설계를 모방하게 될 것이라 믿어왔다. 스텔스를 극대화하고 기체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 KF-21은 F-35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스텔스가 정말 최선인가라는 질문이었다. KF-21의 설계 철학은 처음부터 명확했다. 이 전투기는 단독 침투용 절대무기가 아니라 전장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력으로 정의됐다. 미국은 여기서 처음으로 계산이 어긋났음을 느꼈다. F-35는 깊숙한 침투와 정보 수집에서 압도적이지만 그 전제 조건은 전장이 이미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 KF-21은 전장이 혼란스럽고 적의 방공망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됐다. 즉 가장 더럽고 위험한 구간을 버텨내는 전투기를 목표로 했다. 미국이 주목한 지점은 스텔스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였다. KF-21은 완전한 은폐보다는 탐지 회피와 생존성의 균형을 택했다. 이는 전자전 능력, 기동 성능, 그리고 다수 운용을 통해 보완된다. F-35는 들키지 않는 것이 핵심이지만 KF-21은 들키더라도 살아남는 구조를 만든다. 이 차이는 전술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미국 입장에서 이는 불편한 현실이다. 왜냐하면 스텔스라는 절대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KF-21은 무장 운용에서도 다른 길을 택했다. F-35는 내부 무장을 통해 스텔스를 유지하지만 그 대가로 무장 선택과 운용 유연성이 제한된다. 반면 KF-21은 외부 장착을 전제로 한 전투기다. 이는 단점처럼 보이지만 대량 운용과 빠른 재무장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은 이 구조가 장기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다. 전쟁은 첫날로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지비와 가동률이 승패를 가른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렸다. 미국 내부 분석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비용 대비 효율이다. F-35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모든 임무에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KF-21은 그 틈을 파고든다. 단순히 값이 싸다는 문제가 아니다. KF-21은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체를 하늘에 띄울 수 있다. 이는 전장 통제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적 존재감은 여전히 전쟁에서 강력한 변수다. 미국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KF-21이 F-35를 완전히 무력화한다는 표현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는 이 말이 성립한다. KF-21이 단독으로 F-35를 압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문제는 전장 환경이다. 다수의 KF-21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작전할 경우 F-35의 정보 우위는 빠르게 희석된다. 센서의 독점이 깨지는 순간 F-35는 더 이상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다. 미국은 이 시나리오를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 미국을 긴장하게 만든 요소는 한국의 태도였다. KF-21은 과장된 홍보 없이 조용히 진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 전투기를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 점진적인 개선과 실전 운용을 강조한다. 미국은 이런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다.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큰 소리치지 않는다. 조용히 준비하고 조건이 맞을 때 힘을 드러낸다. KF-21은 바로 그런 궤적을 그리고 있다. 결국 KF-21은 F-35의 대체제가 아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대체가 아니라 조합이다. KF-21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조합은 F-35 중심으로 설계된 전장 개념을 흔든다. 미국이 느끼는 불안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KF-21은 미국의 전투기 기술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위협이 된 것이 아니다. 미국이 만든 전쟁의 규칙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위협이 된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 실제 전장에서 KF-21이 어떤 조건에서 F-35의 장점을 약화시키는지, 어떤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가 등장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미국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영역이다.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실제 전장 시나리오다. 전투기는 재원표에서 싸우지 않는다. 미국이 내부적으로 가장 많이 시뮬레이션하는 상황은 F-35가 단독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환경이다. 즉 방공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전자전이 난무하며 다수의 기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전장이다. 바로 이 조건에서 KF-21의 존재감이 급격히 커진다. KF-21은 단독 침투보다는 집단 운용을 전제로 한다. 여러 대 KF-21이 서로 다른 고도와 거리에서 동시에 움직이며 레이더와 센서를 공유한다. 이 방식은 F-35의 강점인 은밀한 접근을 직접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 효과를 희석시킨다. F-35 한두 대가 얻는 정보보다 다수의 KF-21이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전장 그림이
더 빠르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정보의 독점이 깨지는 순간 스텔스의 절대성도 함께 무너진다. 특히 미국은 전자전 환경에서의 변화를 주목한다. KF-21은 전자전 자산과의 연동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이는 단순히 자체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지상 레이더, 조기 경보 체계, 무인 플랫폼과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면 F-35의 스텔스는 여전히 의미를 가지지만 탐지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는다. 미국은 이 상황을 가장 꺼린다. 완전히 보이지 않는 적보다 어렴풋이 보이지만 계속 추적당하는 환경이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공중전에서도 변수는 발생한다. F-35는 근접 기동전보다 중장거리 교전을 선호한다. 그러나 KF-21은 이 두 영역을 모두 염두에 둔다. 기동 성능과 무장 운용의 유연성은 혼전 상황에서 강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다수의 KF-21이 동시에 접근할 경우 F-35는 모든 위협을 한 번에 관리하기 어렵다. 이는 기체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 부담의 문제다. 미국은 이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을 매우 경계한다. 미국 내부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시나리오는 혼합편대다. KF-21이 다른 전력과 결합해 작전하는 경우다. 이때 KF-21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처럼 움직인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위험하다. 눈에 띄지 않게 전장을 채우고 상대의 판단 속도를 늦춘다. F-35는 고가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보호받아야 한다. 반면 KF-21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차이는 전장의 리듬을 바꾼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지속성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가동률이 중요해진다. F-35는 정비와 유지에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반면 KF-21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미국은 이 점을 숫자로 계산한다. 하루에 몇 번 출격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다시 투입할 수 있는가? 이 수치가 누적되면 전장의 주도권이 서서히 이동한다. KF-21은 단번에 판을 뒤집지 않는다. 대신 서서히 압박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F-35가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표현은 과격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효율이 떨어지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한다. F-35가 가진 압도적 우위가 특정 조건에서 평범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전략적 위협이다. KF-21은 바로 그 가능성을 현실적인 범위 안으로 끌어내렸다. 결국 미국이 KF-21을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의 비용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KF-21이 만들어내는 전장은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선택지를 요구한다. 미국은 단순한 기술 경쟁보다 이런 구조적 변화를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KF-21이 가진 고유의 강점이 무엇인지, 왜 이 전투기가 특정 전장 환경에서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핵심 포인트가 포함된다. KF-21의 진짜 위협은 단일 성능 지표가 아니라 구조적 강점에서 나온다. 미국이 내부적으로 가장 길게 분석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KF-21은 특정 상황에서만 강한 전투기가 아니다. 이 전투기는 다양한 전장 조건에서 성능 편차가 크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는 전쟁을 장기적인 체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첫 번째 강점은 운용의 유연성이다. KF-21은 임무 전환 속도가 빠르다. 공대공 임무에서 공대지 임무로 혹은 그 반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이는 단순한 장점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미국은 F-35를 특정 임무에 투입할 때 매우 신중하다. 반면 KF-21은 상황 변화에 따라 빠르게 역할을 바꿀 수 있다. 이 차이는 전장의 흐름을 읽는 속도에서 격차를 만든다. 두 번째 강점은 개방형 구조다. KF-21은 처음부터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둔 구조로 설계됐다. 새로운 센서, 새로운 무장, 새로운 전자전 장비를 비교적 빠르게 통합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점을 특히 경계한다. 왜냐하면 기술 경쟁에서 가장 위험한 상대는 현재 강한 상대가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상대이기 때문이다. KF-21은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더 위협적이다. 세 번째 강점은 생산과 확장의 속도다. KF-21은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전투기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늘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시 상황에서 손실을 얼마나 빨리 보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미국은 고가의 전력을 쉽게 잃지 않으려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KF-21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전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 차이는 전쟁의 성격을 바꾼다. 네 번째 강점은 동맹 구조에서의 역할이다. KF-21은 특정 국가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다. 다양한 국가의 요구에 맞춰 조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은 이 점을 전략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본다. 왜냐하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외교 수단이기 때문이다. KF-21이 확산될수록 미국 중심의 항공 질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KF-21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변화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는 미국의 전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KF-21의 등장은 선택의 폭을 넓힌다. 선택지가 늘어나는 순간 미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KF-21은 완벽한 전투기가 아니다. 미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개선의 여지가 많고 그 여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전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잘 알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결국 KF-21의 강점은 단기적인 전투 결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쟁 구조에 있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당장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우위를 유지하는 비용과 부담을 점점 키운다. 미국이 느끼는 진짜 위협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왜 미국은 이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KF-21의 등장이 장기적으로 세계 공군 전력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결론이다. 미국이 KF-21을 두고 공식적으로 침묵하는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다. 미국은 위협을 느낄 때일수록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동맹국이 만든 전력이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반응은 더욱 조심스러워진다. KF-21은 바로 그런 존재다.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순간 미국은 스스로가 만들어온 항공 패권 구조에 질문을 던지는 꼴이 된다. 미국은 항상 전투기를 통해 동맹을 관리해왔다. F-3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체계다. 정보 공유, 정비, 소프트웨어, 훈련까지 모두 미국 중심으로 연결돼 있다. 이 구조는 동맹국을 묶는 그런데 KF-21은 역할을 한다. 이 체계 밖에서 성장하는 전투기다.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점점 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율성이다. 미국이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메시지 관리다. KF-21을 위협으로 인정하는 순간 세계 각국의 관심은 급격히 쏠릴 수밖에 없다. 미국은 경쟁자를 키워주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분석하고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준비한다. KF-21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느린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관심이 아니라 계산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일부는 KF-21을 제한된 지역 전력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이 전투기가 가진 확장성과 전술 개념을 주목한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KF-21이 어떤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과거에도 처음에는 과소평가했다가 나중에 비용을 치른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곤란해하는 부분은 대응 방식이다. KF-21은 제재할 명분이 없다. 기술 이전 문제로 압박하기도 어렵다. 동맹국의 합법적인 방위력 강화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시하기에는 파급력이 크다. 결국 미국은 간접적인 방법을 택한다. 자체 전력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전술 개발,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 재조정이다. KF-21은 이미 미국의 계산을 바꾸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다. KF-21은 미국을 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 전투기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무기가 아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다. KF-21의 등장은 의도와 상관없이 미국 중심 구조의 변수를 만든다. 미국은 이 변수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려 한다. 결국 미국의 침묵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신중함의 표현에 가깝다. 미국은 KF-21을 단기간의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장기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KF-21의 등장이 단순히 미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공군 전력 구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된다. KF-21의 등장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전투기가 만들어낸 파장은 세계 공군 전력 구도의 깊은 층을 건드린다. 미국 중심으로 구축된 항공 질서는 오랫동안 명확했다. 최상위에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가 있고 동맹국들은 그 체계 안에서 역할을 분담한다. 그러나 KF-21은 이 구조에 새로운 변수를 집어넣었다. 그것은 도전이 아니라 재해석이다. 전 세계 각국이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성능 수치 때문만이 아니다. 이 전투기는
전쟁을 바라보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 모든 것을 한 기체에 몰아넣지 않고 네트워크와 운용 개념으로 전력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많은 국가에게 현실적인 해답처럼 보인다.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선택의 다양화다. 과거에는 미국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일부 국가는 다른 계산을 시작했다. KF-21은 미국 전투기를 대체하지 않는다. 대신 비교 대상이 된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절대적 우위는 상대적 우위로 바뀐다. 미국은 이 변화를 가장 경계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KF-21의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투기는 한 번에 판을 뒤집지 않는다. 대신 시간이 흐를수록 존재감을 키운다. 운용 경험이 쌓이고 개량이 반복되며 다양한 환경에 맞춰 조정된다. 이런 과정은 매우 조용히 진행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전장에는 이미 KF-21의 논리가 스며들어 있다. F-35는 여전히 강력한 전투기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KF-21의 등장은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최강의 전투기만으로 전쟁을 지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현대전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정보, 속도, 지속성, 비용이 모두 얽힌다. KF-21은 이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미국이 KF-21에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의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다. 미국은 이 전투기가 당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전투기가 만들어낼 미래의 전장을 정확히 보고 있다. 그 전장은 더 많은 선택지와 더 적은 절대성을 가진다. 미국이 익숙했던 전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결국 KF-21은 한 나라의 야심을 넘어선다. 이 전투기는 전쟁의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미국이 침묵하는 이유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KF-21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 오랫동안 세계 공군 전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